안녕하세요. 세종시생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인과 정담 3화입니다. 3화 초청 시인으로는 김일호 회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김일호 회장님은 문학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세종시인협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그동안 조천에 살면서 계속 문학 활동을 해오셨는데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인은 언제부터 쓰시게 됐죠? 뭐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생각들을 일기로 정리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신문이나 잡지가 오면 뭐 전체를 다 읽고 느낌 소감도 적어보고 그 몸과 마음에 배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제 30살 초반에 이제 백수문학에 입회한 후 제 작품이 이제 활자되고 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백수문학 현재 회장님이시고 또 이제 곧 백수문학 100호 발간을 준비하고 계신데 100호 발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수문학은 1955년 창립돼서 56년 첫 창간호가 발행한 후에 올해 이제 68주년 그리고 1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이 깊고 또 한편으로 감개도 무량하고 사실 지방에서 100호를 발행을 하고 회원 7, 80명, 100명 가까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전국에 찾아보기 드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호를 좀 잘 만들어내고 기념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기념식 겸 또 축하 연계 공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잘 치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종시는 지금 신생도시이고 신생도시라서 문화 활동이 다른 도시보다 조금 약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시인이시니까 그러면 문화 활동에서 시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좀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문학에는 모든 문화예술의 장르의 뿌리다, 근간이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시는 그 문학 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장르입니다. 예, 우리가 시를 쓰고 그 시를 독자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회 정화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세종시가 세종대왕을 표방한 도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정의 목표도 문화예술 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가 시민들의 가슴에 파고들을 때 시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또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시를 왜 쓰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어떤 말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precise 그러니까 고귀한 마음을 고귀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시라는 게 왜 쓰는지 참 시인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마음이 뭔가 시를 쓰면 정화된다.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 회장님은 조천에 살면서 그동안 문학관 수없이 문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오셨고 문학관 설립을 지금도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문학관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저 전임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영희 시의원님이 2년 전에 세종시에 그 문학진흥조례를 발의해서 그 진흥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보고 그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 또 문학관 추진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 할 거면 나온 세종시에 걸맞는 문학관다운 문학관을 건립을 해서 문학인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침 어제 선 사학기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미래전력 포럼 그 비전 선포식에서 20대 과제 중에 문학관 설립을 이 임기 내에 꼭 하겠다 그런 또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젊어서부터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면 어떤 시인인지 또 문학인이라면 어떤 문학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학의 길을 걸어온 지 뭐 초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역사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내노라는 그런 문학인들하고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을 뽑으라고 하면 첫째 제가 백수문학에 처음 들어와서 사무장으로서 또 편집장으로서 모셨던 고 백룡원 소설가 선생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지역의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극작가로 널리 명성을 떨치신 우리 윤조병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1년도 등단 때 추천을 해주신 박명룡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 세 분이 제 마음속에 그 문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셨고 가르침도 주셨고 그래서 굳이 제가 존경하는 분을 뽑으라면 세 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좋아하는 시인을 꼽는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을 되게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는데 선생님하고 직접 피부를 맞닿으면서 조치원에서 문화활동을 했던 분들을 이름을 드시는 걸 보고 좀 다르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용원 선생님은 저도 좀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백용원 선생님은 만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조치원에 오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그 말 달리는 선구자, 꺼우리 방즈, 상두놀이 등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난의 역사가 그대로 담긴 그런 역사적 소설하고 함께 또 6.25 후에 그 폐허 속에서 참 굶기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굶기가 살아왔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작품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널리 인정을 받아서 KBS TV 문학관, MBC TV의 베스트셀러 극장 여러 편이 제작 방영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어떤 그 문학성 깊이 또 살아오는 인생의 어떤 그런 깊이 이런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굉장히 감명을 크게 받았죠. 끝으로 선생님의 그 시집 노을에 졌다 이 시집이거든요. 이 시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집 중에 제가 이 출판 기념회 때 제가 한번 시 낭송을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시집을 내면서 감회는 어땠는지 또 이 시집 중에서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이 시만큼을 한번 좀 들려주고 싶다 하는 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뭐 글을 쓴다고 하지만 글을 쓰는 것보다 어떤 문학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의 어떤 그 실무, 총무, 요구 일하는 재미로 사실 뭐 단체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고요. 저는 시집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글을 배우면서 저는 그 제가 모시던 분, 만난 분들, 문학인들 어떤 기인에 가까울 정도로 생활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스운 얘기지만 나는 시인이 되면 대한민국 최초 넥타이맨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자질이나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정도가 못 된다. 그래서 저는 신내기를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후배 그 진영대 시인이 선배님 밑에 아니면 시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님이 제 원고를
채틀에다 갖다시피 해서 예. 시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출판 겸에도 거하게 했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개인 저서로는 유일하게 이제 이 노을해졌다 첫 예. 시집, 처녀 시집이고 첫 시집인데 이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예. 여기에 이제 담긴 글 중에 제가 이제 조치원에서 뭐 7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까 예. 조치원에 얽힌 뭐 옛날 지난 역사적인 얘기라든가 예. 그래서 서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예. 조치원 그 전통시장 내 다양한 방법의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하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예. 저 위보다는 밑에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할 때 어째 김일호 씨 시는 대체적으로 먹구름처럼 어둡다. 예. 이런 뭐 비판 아닌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굴다리 동네라고 있습니다. 예. 굴다리는 그 조치원의 동과 서를 예. 철도 밑으로 잇는 예. 그 사실은 처음에는 수로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데가 없어서 그걸 다니게 됐고 예. 그 주변에 뭐 막걸리집이라든가 뭐 예. 이렇게 이제 영세상인들이 줄지어서 예. 먹고 사는 방편으로 이제 가게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예. 거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오고 가면서 느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 담은 건데 좀 그분들의 어떤 생활상을 예.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추천을 한다면 굴다리 동네를 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굴다리 동네가 시집 38쪽과 39쪽, 그쪽 1, 2로 이렇게 두 편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를 쭉 읽다 보면은 인간의 삶의 애환이 담긴 그런 시들이 많아요. 좀 이상적 내면의 세계보다는 사람과 사람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굴다리 동네도 그런 시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굴다리 동네 시를 좀 사람들한테 좀 낭송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 낭송을 하나 좀 부탁해 볼까요? 그래서 이종숙 시 낭송가한테 제가 이 굴다리 동네 시 낭송을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시인과 정담 3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굴다리 동네 김일호. 굴다리 동네엔 사는 게 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양지 바른 처마 밑에 앉아 술잔을 부딪힌다. 때로는 동전 내기 화투장 떼다가 멱살 잡고 함께 넘어졌다가 툭툭 털고 일어서는 삶이 있다.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머물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굴다리 동네엔 미움 없는 가슴만으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산다. 굴다리 동네엔 미움 없는 가슴만으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산다.